이번엔 강원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 자, 보수 색채가 짙은 강원도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지였었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세가 높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흐름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졌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후보들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사실 뭐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그냥 1대1 구도 속에서 가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직전에 있었던 2025년 대선에서 당시 보수층 대선 후보자와 진보층 대선 후보자들의 그러한 접점이 0.93%였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대선이었던 윤석열, 이재명 대선에서는 0.73%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 지방선거에서 물론 제3당, 제4당이 출연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결국 양당 구도에서는 1, 2%의 차이다. 2, 3%의 차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정치 영향권이 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던 결국에는 어떠한 후보가 더 간절했는지 어떠한 후보가 지역을 더 잘 챙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도령님도요? 네, 일반적으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3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구도, 인물, 그리고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 하에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국정 지지율에 따라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지 야당의 지지율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일단 구도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강원도 지역의 이제 역대 선거들을 보면 작년에 있는 대선, 재작년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들을 볼 때 춘천이나 원주 지역을 빼고는 사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작년에 대선을 치르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보수 인사들을 영위를 많이 하면서 좀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원도당에서도 지난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중도 혹은 보수 진영에 있던 합리적인 분들을 많이 모셔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분들이 다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제 사전투표율인데요.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이 27.05%로 전국 상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상회한 건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로 이어질지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이게 여당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먼저 도령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전 한 10여 년, 한 15년 전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 유리하다 이런 정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설이 깨진 지는 오래가 됐고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됐던 10여 년 전만 해도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본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도 보수 진영 일부 극우 진영에서 거론된 일단은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전투표 제도가 10년이 넘게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투표 동경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걸 판가름하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상위 5위로 평균 상회했다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본 투표율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최종 투표율이 나와봐야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전 투표의 그 분위기가 본 투표까지도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본 투표율이 높은 것은 결국 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투표율이라는 거는 대권을 앞두고 투표율이라는 거는 지방선거건 총선이건 정권 심판론이 작용돼야 투표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심판론이 작용이 돼서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좀 지난 지방선거보다 9점 한 몇 프로가 좀 높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10% 정도가 높다는 것인데 정권 심판론이 작용된 게 아닌가 관점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사전투표율은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고 하는 것이
2030 세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했었고 2030 세대가 진보층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30 세대가 보수층이 많아졌어요. 기존의 진보층이었던 2030은 4050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었던 시절에 2021년에 그때 이미 뭐 세대 포유론이니 뭐니 해서 2030이 보수층으로 돌아섰다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보수층인 2030이 투표장으로 가서 미리 투표를 했다. 이것은 야당에 또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요. 3부 끝날 즈음 이제 저희가 정치운명술사 대규도사 재범들에게 예측 대결 최종 결과도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두 분의 예리한 분석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선거고요. 선거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상호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근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동해안 권역과 강원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측이 결집을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15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김진태 후보의 전략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그 대통령이 보낸 사람, 김진태 후보는 강원 도민들이 보낸 사람. 또 두 번째 이유는 TV 토론에서 나온 그러한 그 두 후보 간의 차이점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장동혁 대표의 방문 등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도령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초반 그 연초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부 공천 갈등이 좀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보이지 않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 진영이 결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결국은 보수 우위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1대 49 싸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석과 대결은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시고요. 이상으로 2026 강원의 선택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지사 선거는요. 두 후보 간 접전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는데요. 주연 방송과 끝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원의 선택 2부에서는 도내 주요 선거 후보 캠프를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상황과 개표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SBS 2026 국민의 선택 함께 하시면서 전국 개표 상황 잠깐 살짝 확인하시고 2026 강원의 선택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